이 개념을 바꿔야 돼. 이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빌라는 마치 못 사는 동네처럼 자꾸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아주 이 시장을 혼탁시키고 있어요. 빌라도 나눠야죠. 강남 상구처럼 빌라도 좋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다 있잖아요. 빌라 사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기레기들이 문제예요. 기레기들이 문제예요. 그죠? 지금 아파트 쏠림 현상, 있죠. 신축 쏠림 현상 굉장히 심한데, 그럼 아파트로 이제 수요가 옮겨가면서 기존의 빌라 시장들이 역전세부터 해서 매매가도 많이 좀 무너진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빌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떤 대책 세워야 돼요, 이분들은? 빌라를 전세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빌라 가지고 계신 분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이거는 정책이 좀 개입이 돼야 됩니다. 네. 뭐냐면 실제로 LH에서 네. 10년, 15년 전에 이 보고서가 좀 있었어요. 연구서가. 그게 뭐냐면 빌라가 있는데 그 용적률 한 200%대에서 멈추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250% 해주면은 증축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조금만 늘려도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냐 아니냐 볼 때 조금 모자라요. 모자른데 지금 오래된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평가돼가지고 요새 전세 사기까지 겹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건축비가 안 올랐으면 지금 건축업자들이 이걸 부셔서 새로 짓는 걸 맞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건축비가 딱 이득만큼 올라가지고 이거 딱 지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빌라 한 동을 다 짓고 땅을 사서 하면 그래도 1억에서 2억, 3억까지 남았는데 지금 5천만 원 뭐 이렇게 본다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신축이 좀 안 나오고 있고 이 덕분에 전세 사기 때문에 가격이 더 조금 내려간다 하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사는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 거주하고 있다. 내가 다세대의 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답은 뭐겠어요? 현재 내가 이거를 전세가 아니라 내 집이다 하면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 뭐냐면 모아타운 유형이 많잖아요. 네. 모아타운은 타운인 거고 모아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주택. 네.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라고 있잖아요. 네. 가로주택 정비의 요건을 좀만 완화해 주면 다 오래된 거는 바로바로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용적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조금 이 분양가가 조금 높더라도 건축비가 모자란 상황에서 분양가를 조금만 더 높였는데 형태가 요즘 이렇게 짓거든요. 강남에 있는 양재동, 삼전동 이런 데 가보면요. 청담동 뒤에도 빌라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새로 짓는 것들이 있어요. 청담동은 좀 있어요. 왜냐면 분양가가 받쳐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어떻게 사업성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급 빌라는 어디 있죠? 다 한남동에 있잖아요. 그죠? 최고급 빌라들은. 네. 한강변에 있는 빌라들 다 18대 다 빌라잖아요. 다세대. 네. 거기다 연예인이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꿔야 돼. 이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빌라는 마치 못 사는 동네처럼 자꾸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아주 이 시장을 혼탁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좋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빌라도 나눠야죠. 그렇죠? 아파트 뭐 강남 상구처럼 이렇게 특별화된 것처럼 빌라도 좋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오래된 거는 약간 선호하지 않지만 새로 짓는 빌라가 있잖아요. 요즘 다 어떻게 짓냐면 무조건 엘리베이터 고치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한 대 한 1억이면 달거든요. 네. 엘리베이터 딱 꽂고 5층까지 하고 위에 필로티에도 커뮤니티까지 넣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근데 분양가가 조금 더 높아. 네. 그러면 이 산 사람이 토지가가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사서 지으면 할 수 있는데 요새 건축업자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몰려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용적률을 좀 올려주고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 다세대 분들이 만약 10집이 산다. 10집이 합쳐가지고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 네. 그러면 장기 저리 융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파트 굳이 안 가고 장기 저리 융자로 아파트처럼 지어서 살면 이게 나중에도 후세들한테 좋잖아요. 철거하기 좋고. 아파트는 25층 되면 철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하면 빌라의 새로운 또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게 정부가 지금 해야 될 텐데 아니야 다를까 최근에 최상목하고 국토부 장관이 자꾸 빌라 얘기를 좀 했어요. 비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뭐 20만 원 이런 얘기가 약간 이거랑 연결되니까 네. 빌라 혹시 계신 우리 시청자분 계시면 조금 정치 상황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하고 이건 따로 할 수 있거든요. 모아타운 상관없이.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좀 공부하셔가지고 정책 건의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빌라 사는 게 뭐 죄가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살고 계세요. 지금 서울에 서울에. 42%가 빌라 다 예, 사세요. 다세대. 그렇죠. 또 마치 무슨 그러니까 이 기레기들이 아파트 문제예요. 공화국. 기레기들이 아파트 문제예요. 공화국. 그죠? 기레기들이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볼 때 빌라 전세 사시는 분들은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분수에 맞게 가시려면 그 빌라에서 자기가 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걸 계산하는데 문제는 뭐냐? 돈이 M2 뭐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저축만 해서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빌라를 갖고 계실 때 방법은 뭐 채권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즘 또 비트코인도 하고 막 똑똑하잖아요. 이런 자산 관리를 분배를 잘 해서 자산이 계속 물가 상승보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두시면서 편안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럼 10년 뒤에 돈은 모일 거고 여러분 10년 뒤는 어때요? 인구가 많이 줄어요. 그러면 아파트 값도 조정받지 않을까요? 그럼 네. 나는 자산이 차곡차곡 올라갔는데 아파트 값이 조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가 더 좋잖아요. 뭐 그런 방식으로 자산 관리나 내 집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솔직히 서울에서 일반 직장인들이 연봉 뭐 3, 4천, 4, 5천 받아가지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없죠.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그 돈을 모아서 서울에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집 못 사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같은 금액대 5억 있다. 그러면 5억 가지고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살 거냐, 아니면 서울 중심지에 교통 가까운 빌라를 살 거냐. 그건 어떤 거 간단해요. 그건 간단해요. 네. 본인의 연령에 맞추시면 됩니다. 아, 본인이 내가 은퇴가 가까워진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는 거고. 외곽으로 가서 네, 편하게. 왜? 앞으로 서울 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은퇴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내가 지금 30대예요. 30대면 이것도 외곽을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에 그 짜글짜글한 데 사는 것보다 30대 초반에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나라의 돈을 활용해가지고 잠시 안정적인, 근데 월세가 제일 나아요, 30대는 사실. 네. 그럼 여기서 40, 50대가 나오잖아요. 40, 50대는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정말 고민하는 세대죠. 외곽에서 내가 내 한 몸 희생해서 희생해서 처자식 저걸 하느냐, 아니면 내 출퇴근을 영리롭게 해가지고 더 돈을 승진하고 이래서 돈을 버냐, 이걸 본인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젊을 때는 웬만하면 직장 안에, 직장 근처에 힘들어도 그게 덜 피곤하니까. 다만 이제 이건 있죠. 교통이 좀 좋아져서 김포가 훨씬 좋고 가격이 똑같은데 출퇴근이 서울도 아시겠지만 전철에 바로 닿지 않는 데는 네. 전철에서 한 15분 걸어가야 되고 직장도 전철에서 15분 걸어간다. 아, 이러면 1시간이에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그냥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서 가는 게 전철이 있다면 더 이득이겠죠. 네. 그러니까 직장인도 본인의 직장 위치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인접도와 출퇴근 시간 거리를 분명히 체크하시고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시면 결정이 좋을 거고 하여간 은퇴 가까운 분들은 빨리 수도권 가시는 게 남는 장사하니까. 왜? 여기서 내가 부동산 차익을 높이고 차익을 누리겠다고 하고 기다리는 동안 70대고 죽을 때 되거든요. 재건축 기다리다 제가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50대 들어간 제 친구가 네. 10년째 지금 가슴을 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수도권이 좋은가, 이 부분은 다 입장에 따라서 선택이 다르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은퇴 가까우면 수도권, 그리고 출퇴근 시간 재보니까 비슷해. 그럼 수도권 아파트에서 편하게. 그 와중에 아기가 있다? 네.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좀 틀립니다. 중고등학교는 애들을 좀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학군, 욕망이 생각할 있으니까 수밖에 없죠. 그때는 좀 어렵더라도 뭐 시내 중심지로 들어오는 게 학원가 쪽으로 잠시. 보통 강전파라고 있잖아요. 강전파. 강남 전세파. 이게 애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딱 강남에 살다가 그렇죠. 딴 데로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네. 은퇴하면 이제 외곽에서 살아라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 은퇴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은퇴 후에 살 그 시니어 시설이라고 하나요? 약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요즘 보급이 맞아요. 네, 너무 안 되고 아. 있어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네, 시니어 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지금부터 사업 준비하시면 10년 안에 무조건 부자 되실 겁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시니어 타운이 다 정리가 됐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스타일하고 일본하고 좀 틀린데요. 지금 LH에서 이미 연구가 들어갔고 최근에 그 동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LH가 해요. 그리고 광진구에 최근에 처음에 분양을 할까 임대를 할까 막 고민하다 한 시니어 타운이 있어요. 네.
하루 만에 끝났거든요. 하루 만에 말씀대로 시설이 부족하니까 하루 만에 분양이 다 됐어요. 근데 거기에 양극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좀 비싼 거예요. 네. 더클래스 보증금이- 300 얘기하시는 네네. 거예요? 더클래스 보증금 300? 10억에 아무나 뭐- 못 가요 거기. 네, 아무나 못 가잖아요. 중요한 건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그 밑에 중산층들 있잖아요. 네. 중간 분들. 네. 딱 뭐 집 한 채 있으시고 연금 받으시고 이런 분들도 아프거나 이러면 시니어 타운이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시니어 타운을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해주면서 교통만 받쳐주면 어떻게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 삼성병원이고 아산병원이고 주위로 좀만 가면 어떻게 돼요? 다 그린벨트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정부가 지금 나서는 액션을 좀 시작했거든요. 네. 도심지에도 놓지만 삼성병원이 뭐하러 저 끄다리가 있어요? 다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거꾸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삼성병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병원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시니어를 위해서는 여기서 와도 되잖아요. 네. 뭐 성남이든 경기도 광주든 그죠? 그러면 교통만 좋으면 이게 균형 발전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니어 타운에서 정부가요 대책과 이런 것들 추경호 장관이 퇴직하기 전에 네. 이 양반이 뭐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다주택자 뭐 상업주의성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시니어 타운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갔고 최근에 그 LH가 동탄에 시범 사업 들어가고 있고 네. 말씀 주신 광진국회 한 방에 끝났고 삼성권은 뭐 예전에 다 끝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법령 개정과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뭐 그린벨트 지역이거나 뭐 시내에서 좀 떨어졌지만 3, 40분 거리인데 자리가 좋다 이러면 지주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런 거는 시니어 타운 준비를 하시면 제가 10년 안에 고객들도 좋고 지주도 좋고 나라도 좋고 그죠? 이런 윈윈의 어떤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니어 타운이 한 가지의 사업 아이템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네요. 제가 괜찮은 사업 네, 아이템? 네, 네, 했는데 네. 제가 건설회사도 강의 가끔 가거든요. 네. 건설회사에서 말씀드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부서에 있던 분들이 시니어 타운의 어떤 그거를 알고 비전을 알고 막 준비를 하려는데 위에 임원들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니어 타운을 탁 쳐주니까 네. 다들 좋아하대. 근데 네. 왜? 자기들이 봐도 맞거든. 네. 증명 됐잖아요. 말씀 주신 네, 그 광진 네,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 저 앵커님도 제가 알기로는 큰 사업도 잘 알고 계신 거 아는데 시니어 타운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비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사 보니까요. 월 300을 내는 시니어 타운이 3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대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300인데 그 안에 어떤 커뮤니티나 그 잘 돼 있는 서비스는요 거죠. 예. 장난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일단 아니 아파트 월세도 300이잖아요. 그게 좋은 어디 시니어 곳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나 300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계층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의 시장을 말하는 게 네, 아니고 네, 지금 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만 낮추면 집 한 채 되죠. 있고 집 한 채 평생 벌어서 지금 내가 내 집 한 채 있고 서울에 뭐 한 6, 7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다. 이 상태로 은퇴했다. 그러면 300 못 내요. 예, 자식들도 그러니까 있고 집 한 채 누구도 있다 그러면 줘야 여기서 이제 정부가 머리를 쓰면 되죠. 네. 주택연금처럼 주택 뭐 시니어 뭐지? 타운을 가는 사람은 예. 왜 나라에도 좋잖아요. 네, 네. 케어가 되니까 예. 병도 좀 빨리 확산 안 되고 이렇게 이거 건강보험 비용 이런 것도 국가에서 체크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예방비용이잖아요. 그거를 계산해서 이 주택을 가지고 네. 어떤 형태로든 연금의 형태든 시니어 타운이랑 조율을 해서 네. 연결시키면 돈 문제 해결된다고 봐요. 6억짜리면 300이면 얼마야? 300이면 1년에 3,600. 네. 10년에 3억 6천이에요. 그러면 5억짜리 집이면 15년, 20년. 그러면 시니어 타운 몇 살에 가요? 보통 65, 70 넘어갈 때 가시거든요. 그러면 딱 맞아요, 계산이. 근데 이거를 정부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네.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그 해외도 이미 다 성공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초보 걸음마인데 좀 특수계층은 다 100% 성공을 했고 중산계층 거를 할 때가 됐다. 네. 이걸 정부가 좀만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네. 하시죠, 뭐. 지금 앵커님이. 아니 제가 사업한다는 게 아니고 하셔도 돼요. 지금 베이비 부모 1차, 2차 다 합하면 1세대, 2세대 아, 장난 아니죠. 1,600만이래요. 이 1,600만이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저 같아도 나이 좀 더 들면 지금도 밥하기 싫지만 아니 삼시세끼를 그래서 삼식이라는 맞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정확한 맞아요. 남편 삼시세끼를 제가 어떻게 차려줘요?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시니어 타운을 생각보다 65세가 아니고 더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진해서 가시는 분들 예, 제가 들었어요. 밥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느 분이 60
조금 네. 넘으셨는데 네. 내가 막내뻘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신 분이. 예, 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네. 의식의 차이니까. 네, 네. 뭐 거기서 뭐 시니어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는 이게 줄 서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알기로 3년이라 그러는데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저는 또. 그러니까 다른 대체제가 있으면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그거를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책적으로 좀 네. 이게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부동산의 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네, 아주 이게 생기지 좋은 시장인 것 않을까. 같습니다. 예. 네.